한국교회의 대표적인 헌혈운동인 대한민국 피로회복이 4번째 시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을 위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사랑의 온차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개신교인 3명 중 1명이 교회 내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로움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취재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시니어 센터에서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국악 공연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가 굿TV 새사옥 복음 스튜디오 주춧돌 쌓기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나눔 운동으로 떠오른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사역이 4번째 시즌을 맞아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올해도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 환자들을 위한 헌혈이 진행되는데요. 함께 모인 이들은 한국교회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헌혈하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4키즈 플러스가 4번째 시즌의 발대식을 12일 진행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지구촌교회와 온누리교회 등 교회 목회자와 연세의료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올해 피로회복 운동은 연세의료원과 함께 소아암 및 난치병을 앓는 어린 환자들에게 피를 기부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시즌4 대한민국 피로회복 4키즈 플러스를 통해서 소아암 그리고 희귀성 난치질환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을 비롯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피로회복 운동은 코로나 시기 병원의 원활한 혈액 수급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시작했습니다. 3년간 진행된 피로회복 운동으로 헌혈에 참여한 성도는 약 3만 5천 명. 헌혈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통해 후원된 금액은 2억 원 이상입니다. 지난 시즌부터는 소아암 환자나 희귀 난치병 환자에게 눈을 돌려 환자들에게 혈액을 기부했습니다. 기부를 받은 의료원은 교회 피로회복 운동으로 수술이 급한 어린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정말 소중하게 잘 후원이 돼서 이번에 사실 헌혈 카드를 기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헌혈 카드가 모자랄 뻔했었는데요. 올해 정말 3,000배를 기부해 주셔서 저희 소중하게 너무 잘 사용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구촌교회와 온누리교회 등 목회자들은 교회 성도를 격려해 이번 시즌도 헌혈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도 복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사랑의 마음으로 연합해서 이런 모임들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에 동참한 연세의료원도 교회의 헌신에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연세의료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우리 목사님들을 잘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피로회복 운동은 오는 성탄절에 시작해 2024년 부활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장정훈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방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사랑의 온차를 전했습니다. 14개 부대에 전해진 사랑의 온차 나눔 현장을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군성교회가 군 장병들을 위해 개최하는 사랑의 온차 전달식을 13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전국 14개 부대에 온차가 전달됩니다.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나눔과 기도로 군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장본인인 것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군성교회에 힘써서 지금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때 20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인생의 목적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아성 군성교회는 해마다 성탄절을 앞두고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온차 보내기 사역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날 전달된 커피, 핫초코 등이 담긴 사랑의 온차 80박스, 핫팩 2만 4천 개 등은 성탄절 전후로 군 장병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차와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 남성교회 권사회에서 준비한 화장품 난방 등도 전달됐습니다. 이번 사랑의 온차 증정식을 통하여서 혹독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교육과 훈련과
또 작전과 경계에 있는 우리 전후만 각처에 있는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장병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군종 목사들은 이 사랑의 온차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성 군성교회는 육해공군 14개 부대의 총회 소속 군종 목사들이 사역하고 있으며 군 장병들을 위한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차 전달이 코로나와 추위로 이중고를 겪는 장병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절반 가까이가 신앙생활을 하며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3명 중 1명에게 이 같은 현상이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원인과 또 이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장현우 기자입니다. 개신교인 인구 절반 가까이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다소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외로움에 대한 인식은 46%에 달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외로운 체감 정도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일반인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보니까 그 외로움을 일반 사람은 똑같이 느낀다는 건데, 만약 교회만이라도 일단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없어야 되고 또 교회가 이런 사람 많이 품어야 된다는 거. 특히 개신교인 3명 중 1명 이상은 교회에 있는 시간에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때 외로움을 느낀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이 외로움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충분히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는 어떤 돌봄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이런 현상이 해결되기 위해선 소그룹 모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성도는 소그룹에 참여하는 성도보다 외로움을 체감한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소그룹 참여가 교회 내 외로움 정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 전문가는 정서적인 지지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교회 내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정서적인 지지와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개신교인 3명 중 1명이 교회 내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가운데 외로움 문제가 교인 수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고 성도들은 더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이나 모임에 나서는 태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장현우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시니어 센터에서 한국의 전통 국악이 처음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센터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한 상담사가 국악 공연을 열어 한인 시니어들과 미국 사회를 연결하기 위해 시도한 건데요. 현장을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맨하탄 이스트사이드에 위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녹스힐 네이버후드 하우스 어덜트 센터에서 9일 우리 전통 국악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공연은 뉴욕 가정문제상담소 김광희 소장이 레녹스힐 네이버후드 하우스와 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국 무용가 이송희 씨와 명창 김정희 씨가 무대를 꾸몄습니다. 공연은 김광희 소장의 사회로 사단법인 민요협회 미동부 지회장인 김정희 명창의 청춘가와 태평가, 그리고 2022년 퀸즈 아트펀드 뉴워크 그랜트 수상자인 이송희 한국무용가의 진도 북소리, 흥춤 등의 무대로 꾸며졌으며 참석자들과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춤도 추는 흥겨운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김광희 소장은
레녹스힐 네이버후드 하우스의 훌륭한 서비스를 많은 한인들과 지역 시니어들이 이용하고 그들이 좀 더 의욕적인 노후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협업 공연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민자로서 모든 걸 감사하고 우리의 전통을 쉐어하고 음악도 쉐어하고 1894년 이민자를 위한 유치원으로 시작한 레녹스힐 네이버후드 하우스는 15,000명의 주민들에게 매일 복지 서비스와 하루 3끼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e foster a place where everyone can come and share what they value so much that is so important to everyone of here. 레녹스힐 네이버후드 하우스는 의욕적인 노후를 위해 사회, 교육, 법률, 피트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악 공연이 뉴욕 맨하탄 시니어 센터에서 열린 것은 우리 1세대 한인 어르신들이 미국 사회와 좀 더 가까워지고 친숙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마련된 만큼 1세대 한인 주민들이 주류 사회 주민들과 서로 연결돼 고립되지 않고 즐기는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서울 송파구 장지교회가 구티비 새사옥 복음 스튜디오 주춧돌 쌓기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수요 직원 예배 직후 진행된 천사 후원금 전달식에서 장지교회 홍승영 담임 목사는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에게 직접 후원금을 전달하며 구티비 새사옥 건축에 힘을 보탰습니다. 홍 목사는 과거 한 기독교 방송 매체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누구보다 미디어 사역 환경의 중요성을 느껴 구티비의 이번 복음 스튜디오 마련에 자발적인 도움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명전 대표이사는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님에도 큰 결심으로 신사옥 마련에 주춧돌을 놓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서부지역 노회장단협의회 제27회 정기총회가 전주 중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노회장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하면 각 노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또 노회에 속한 지교회들이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같이 마음 모아서 참 주님의 뜻을 잘 떠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호남 신앙동지회 회장 김성기 목사는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더욱 널리 알려서 기독교 부흥에 앞장서자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부지역 노회장단협의회는 호남 지역 17개 노회가 연합한 협의회로 총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상온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했던 LK-99에 대해 한국초전도 저온학회 검증위원회가 상압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증위는 13일 원 논문 데이터와 국내외 재현실험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LK-99가 상온상압 초전도체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증위는 국내외 재현실험 연구에서 저항 0과 마이너스 효과를 보여주는 경우는 없었다며 대부분 결과는 LK-99가 오히려 비저항 값이 매우 큰 부도체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증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국내외 검증 시도를 종합해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배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과 손을 잡고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필요한 극자외선 기술을 한국에서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ASML은 현지 시간 12일 네덜란드 ASML 본사에서 열린 한국 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협약식에서 극자외선 공동연구소 설립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구소는 국내 수도권에 설립될 예정이며 양 기업이 7억 유로, 우리 돈 약 1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노광 장비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기업의 극자외선 기술 공동 개발은 이날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 정상이 체결한 반도체 동맹 공동성명에 따른 결과입니다. 최근 1년간 9개 품목, 총 37개 상품에서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서 관리하는 가공식품과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상품 등 200여 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홈페이지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마련해 꼼수 인상 제품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향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주요 유통사와 연계해 제품 용량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내년 중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또 자율주행 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2025년까지 정비하고 오는 2028년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요 무기와 장비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있을 것이란 것은 틀림없다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원칙적 지지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비공개로 회동을 가졌고 회동 후에도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싶다며 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향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현지 시간 12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제출한 이 결의안에는 가자 지구 주민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휴전과 함께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인질을 잡은 주체가 하마스라는 사실과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대한 규탄은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길라드 에르단 주 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하마스의 책임이 거론되지 않은 결의안 채택은 테러리스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하마스에 대한 규탄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북극의 여름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북극의 평균 지표면 기온은 6.4도로 기록이 시작된 19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체 평균으로 보면 영하 7도로 역대 6번째로 더운 해였고 1940년 이후부터는 10년마다 0.25도씩 상승한 셈입니다. 해양대기관리국 관계자는 이 같은 변화를 부르는 온실가스 배출을 확연하게 줄여야 한다며 각국의 기후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비자금 게이트로 논란이 된 일본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가 5년간 총 5억엔, 우리 돈 45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르면 14일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 아베파 간부들을 전원 교체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베파는 2018년에서 2022년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이른바 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매한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 자금을 돌려줬지만 이를 회계 처리에 반영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부터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 중 수도권과 남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영동에 최고 120mm 이상, 충북과 경북 지역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폭설이 예보됐는데요. 비와 눈으로 인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강릉 1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1도, 광주 14도, 부산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강수 강도가 세고 강풍까지 동반된다고 하는데요. 겨울비치고는 이례적인 많은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비가 그치면 본격적인 영하의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